시니어 무릎 통증 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계단을 보면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부터 되시는 분들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불편을 느끼는 곳이 바로 무릎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무릎 통증을 겪고 계세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생활 습관, 추천 운동, 도움되는 음식, 그리고 실생활 관리법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운동하면 무릎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들을 준비했어요. 무릎 때문에 걷기 불편하신 분들,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부. 시니어 무릎 통증 원인과 특징.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치 자동차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해요. 젊을 때는 이 연골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쿠션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아서 거칠어지고 심하면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죠. 상상해보세요. 쿠션 없이 딱딱한 뼈끼리 부딪힌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픈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나요? 무릎 꿇고 청소하거나 밭일하시나요? 이런 자세들이 사실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소의 7, 8배라고 해요.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42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가 무릎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이 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체중 증가. 세 번째는 체중 문제예요.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4kg의 압력이 더해져요. 만약 5kg이 늘었다면 무릎에는 20kg의 부담이 더 가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는 더 심해져서 체중 증가분의 6, 7배까지 부담이 가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곧 무릎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2부. 시니어 무릎 통증 증상과 위험 신호. 무릎이 아플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다.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것 같아서 움직이기 어려우시죠? 이걸 조조강직이라고 해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데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다.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가 더 아파하시거든요. 맞아요. 내려갈 때가 실제로 무릎에 더 부담이 가요. 세 번째,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난다. 만져보면 다른 쪽 무릎보다 더 뜨겁거나 부어 있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걷다 보면 무릎이 뚝뚝 소리가 난다.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위험 신호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세요.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날 때, 무릎에서 뚝 소리와 함께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관절염이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3부.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 체중 관리. 시니어 무릎 건강의 기본은 체중 관리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아요. 과식 줄이기도 도움이 돼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 80% 정도만 드세요. 단백질 위주 식사도 중요해요.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거든요.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바른 자세.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들을 피해야 해요. 쪼그려 앉는 자세, 화장실 청소하거나 밧질할 때 많이 하시는데 정말 무릎에 안 좋아요. 대신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하세요. 무릎 꿇고 청소하는 습관. 바닥 청소할 때 무릎을 꿇고 하지 마시고 긴 막대걸레를 사용하세요. 장시간 양반다리 TV 볼 때나 모임에서 바닥에 앉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자를 사용하세요. 의자 생활을 적극 추천해요. 의자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보다 조금 더 펴지는 정도가 좋아요. 적절한 보조기구 사용. 많은 분들이 지팡이나 보조기구 사용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무릎의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에요. 지팡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두세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왼손에 지팡이를 들어야 해요. 아픈 쪽과 반대편 손에 드는 거예요. 무릎 보호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착용하지는 마세요. 근육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사부. 시니어 무릎에 좋은 운동. 운동하면 무릎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적절한 운동은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추천 운동. 1.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쭉 펴세요.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고요.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처음에는 한쪽 다리당 10번씩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데 정말 좋아요. 2. 누워서 발목 당기기 운동. 침대나 매트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무릎 밑에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넣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꾹 누르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힘을 빼세요. 3.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영은 정말 최고의 무릎 운동이에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수영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4. 평지 걷기.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단, 평지에서만 걸으세요. 경사나 계단,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시고요. 처음에는 10-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5. 벽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운동이에요.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안전해요. 단,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피해야 할 운동. 무릎에 나쁜 운동들도 꼭 알아두세요. 무거운 역기 들기, 특히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 줄넘기 착지할 때마다 무릎에 강한 충격. 계단 오르기 운동,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좋지 않음. 오래 달리기, 무릎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 테니스, 배드민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동작. 운동할 때 주의사항. 워밍업은 필수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 아프면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 규칙적으로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말기.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 5부.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 먹는 것도 무릎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줘요. 근육 강화를 위한 단백질. 두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요. 하루 한 모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해요. 달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하루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돼요. 닭가슴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관절 건강을 위한 음식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 도가니탕, 닭발, 족발, 곰탕 같은 음식들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기름지니까 적당히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칼슘과 비타민 D. 멸치, 뼈째 먹는 작은 생선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들을 꾸준히 드세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아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서 만들어지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세요. 염증을 줄이는 항염식품.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와 견과류 올리브유로 요리하시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향신료들 마늘, 양파,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들을 요리에 활용하세요.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피해야 할 음식들. 튀긴 음식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염분과 첨가물이 많음. 단 음식들 케이크, 과자, 음료수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들. 술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육부. 도움이 되는 관리법과 생활 팁. 온찜질과 냉찜질. 온찜질은 언제?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울 때,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대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돼요. 냉찜질은 언제?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얼음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주세요. 절대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는 마세요. 지팡이 사용법.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왼손에 지팡이를 들어야 해요. 아픈 다리를 내디딜 때 반대편 지팡이로 체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는 좋은 다리가 하늘로, 내려갈 때는 나쁜 다리가 지옥으로라고 기억하세요. 편한 신발 선택하기. 굽 높이는 2에서 3cm 정도가 적당해요.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끈이나 벨크로로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이 좋아요. 일상생활 팁들.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옆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린 다음 팔로 몸을 일으키세요. 앉았다 일어설 때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하시고 일어설 때는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7부. 전문 치료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들.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플 때.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날 때. 무릎에서 뚝 소리와 함께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을 때. 미루지 마세요.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들. 약물 치료. 소염진통제 염증과 통증을 줄여줘요. 연골 보호제 연골 파괴를 늦추는 데 도움. 히알루론산 주사 관절 내의 윤활제 역할. 물리치료. 온열치료 혈액순환을 개선. 초음파 치료 깊은 부위의 염증을 줄임. 전기자극 치료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줄임. 운동치료 전문 물리치료사가 개인별 맞춤 운동을 지도. 수술치료. 관절 내시경 수술 손상된 연골을 정리. 연골 이식술 손상된 연골을 대체. 인공관절 수술 관절이 심하게 손상됐을 때 마지막 선택. 증상이 심하다면 무조건 참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첫째,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둘째,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의자에 앉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무릎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기 같은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운동은 무릎의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적절한 운동은 무릎을 보호하고 강화해줘요. 넷째, 먹는 것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줘요. 단백질, 칼슘, 항염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다섯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의자에 앉기, 5분 걷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오래 활기찬 생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